실험실에서는 풀리지 않던 한 과학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답은 논문에서도 찾을 수 없었죠. It is not a bigger government we need, but a smarter 우연히 미국 대통령의 연설에서 찾은 제조업 혁신의 실마리. 그리고 이론의 벽을 뛰어넘기 위해 직접 제조 산업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3D) 프린팅의 상용화를 꽃피운 한 연구자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융합기술연구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거 진짜 스마트 공장으로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사람과 함께 작업할 수 있는 산업용 협동 로봇을 개발하는 연구실입니다. 가지고 진짜 많이 적용을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양팔을 사용하면서 우리 사람 손과 같은 이런 관절을 갖다 이용해서 어떤 조립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제조기술 혁신을 이끄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이낙규 원장입니다. 이런 구멍에다가 사람도 이렇게 사실은 한 방에 이렇게 딱 놓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로봇이 얘를 정확하게 이 구멍을 갖다가 찾아가는 어떤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인 것이죠. 조정을 해가지고 집어넣는. 로봇 팔은 기계 부품 속에 다른 부품을 끼워 넣는 조립 작업에 쓰이는데요. 이곳에서 세계 최초로 손가락으로 제조 부품을 조립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0.1mm 틈새인 부품도 3초 내외로 조립할 수 있어 사람의 손에 상응할 정도로 정교합니다. 현재 이 로봇은 손 하나에 16개의 관절, 팔 하나에 8개의 관절, 그리고 허리에 관절 2개, 그래서 팔이 2개이기 때문에 총 50개의 이제 관절을 가지고 있는 로봇이고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로봇을 만지면요, 이렇게 팔이나 이런 데를 만지면 얘가 전체적으로 연동을 해서 허리도 같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그 막대 형태에 있는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엄지손가락과 나머지 손가락이 눌러서 이제 잡는 거고요. 방향을 이렇게 돌려도 지금 얘가 뭔가는 항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보이고요. 보시죠? 네. 사람이 잡을 수 있는 원리를 찾아보면요. 엄지손가락하고 나머지 손가락들이 마주보고 힘을 쓸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대항성에 대한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고리즘으로 구현했는데, 예를 들어서 엄지손가락하고 나머지 엄지손가락과 마주보는 나머지 손가락들이 일정하게 힘과 방향을 조절을 해서 물체를 잡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잡을 수 있고요. 1,000만 원에 이르는 기존의 힘 토크 센서가 필요 없는 독자적인 손가락 구동 방식인데요. 가격을 낮춰 상용화를 앞당겼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장점이고 기술이고, 종이컵을 잘 잡고 하려면 힘을 제어를 힘 제어. 그래서 저희가 보면 요거 같은 경우에 쫙 보면 요것도 잡고 있으면서도 제가 하면 잘 따라다니고요. 구겨지지 않죠. 이것도 조작도 이제 가능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돌려가면서. 그래서 기존 그리퍼는 부품에 따라 크기와 모양이 달라야 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람 손가락을 모사한 유연한 로봇손 개발이 필요한 이유였죠. 인공지능 딥러닝을 통해 로봇손이 스스로 설계도를 이해하고 조립 방법을 습득하는데요. 부품 위치가 달라지는 돌발 상황에서도 문제없이 조립할 수 있습니다. 산업 현장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자동차의 어떤 그런 조립 현장이랄지 이런 쪽에서도 사람 손이 반복적으로 계속 가는 어떤 그런 형태들, 그런 거에는 다 이 관절 로봇을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낙규 원장이 오랫동안 꿈꿔온 제조업 지능화 기술이 세상에 나가는 날이 기대되는데요.
기술이 실험실을 나와 산업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곳 프로젝트실을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지금 개발된 어떤 그런 로봇 시연을 하고 있나 보군요. 상자가 컨베이어 벨트를 들어갔을 때 이 예. 로봇이 그 상자가 어떤 자세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 위치와 자세를 인식해서 이 팔레트에 쌓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아, 예. 작업 환경이 바뀌면 로봇을 매번 새롭게 학습시켜야 합니다. 사람이 수작업으로 수만 번 데이터를 입력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모됐죠. 연구단은 로봇이 가상현실에서 스스로 딥러닝하는 기술을 개발해 이 과정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투여돼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런 딥러닝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 왔는데 저희 시스템은 사람이 시연을 한번 보여주면 로봇이 그 시연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 합당한 데이터들을 스스로 수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학습을 수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대용량의 데이터를 스스로 만들어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를 낮출 수 있고 굉장히 빠르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차별성입니다. AI 제조 기술은 올해 연구원 창업 기업에서 상용화를 목표로 합니다. 패키징 라인이라든가 조립 라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기술이 실험실을 나와 현장으로 갈 수 있게 징검다리가 되어줍니다. 그런 부분에서 올해는 좀 실적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기술들을 실제 적용을 해서 이게 가능한지, 그다음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저희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이제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곳에 다른 기업이나 이런 쪽에 그다음에 어떤 그런 산업 현장에 우리가 투입을 할 수가 있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되겠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전 제조 산업에 필요한 모든 생산 기술을 다루는 종합연구소입니다. 그만큼 원장으로서 알아야 할 것도 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아, 예. 시흥 뿌리기술센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천안에 본원이 있는데 예. 아까는 안산이었고 이번에 또 시흥인가요? 아, 그렇죠. 아시다시피 이제 생산기술연구원은 저희가 이제 그 본부만 하더라도 각 지역마다 10개의 본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화된 어떤 그런 그 분야의 센터들이 한 45개 정도가 이렇게 전국에 이렇게 포진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각 지역마다, 그다음에 각 센터마다의 그 업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이동이 좀 많은 편입니다. 예. 지역별로 특화된 기술을 발굴하고 해당 지역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센터가 전국에 분산돼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소외된 지역과 기업에 언제든지 도움의 손을 뻗기 위함입니다. 이낙규 원장의 연구 역사가 있는 시흥의 3D 프린팅 제조혁신센터. 예. 잘 있었어? 이낙규 원장이 직접 설립한 연구소이자 연구자로서 오랜 시간 몸담은 곳이죠. 많이 기업에서 찾아주셔가지고 지금 한 34명. 아, 이게 여기 이 자리를 잡는 거는 한 10년 정도가 된 것 같고요. 2020년 2월, 제가 이제 부임을 2020년 2월 달에 했는데 그 전까지는 여기 계속 있었습니다. 3D 프린팅이 국내 제조 현장에서 대중화를 이루기까지 그 역사는 바로 이 연구실에서 시작했습니다. 아, 에어블러스 파우더 이제 묻어 있는 거 날리는 거. 기존에는 플라스틱 제품만 인쇄가 가능했던 3D 프린터. 이낙규 원장은 국내 최초로 금속 프린팅 도전에 성공했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그 금속 3D 프린팅 장비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DED 장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금속 분말은 챔버 안에 있고 그 레이저 같은 열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 열에 의해서 금속이 녹여가지고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ED는 금속 분말을 고출력 레이저로 녹여가며 금속 기판 위에 적층하는 방식입니다.
적층 속도가 빨라 조선, 항공 우주 산업에 쓰이는 대형 부품 제작에 유리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PBF 방식이라고 하는 금속 3D 프린팅 방법 중에 또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금속 분말을 아예 처음부터 깔아놓습니다. 이게 베드에다 깔아놓고 위에서 레이저를 쏴가지고 그 금속 분말들을 녹여가면서 적층을 갖다가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이걸 보시면은 지금 이제 그 제품이 나왔는데요. 공정 조건을 정확하게 맞춰야 하기에 고난도 기술이죠. 특히 금속이 녹는 온도 약 2000도씨를 맞추기 위해 용접 부위의 레이저 파워를 계속 제어해야 합니다. 적층할 때 제대로 적층이 결합이 잘 안 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그 떨어지는 어떤 그런 방리의 어떤 결함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아까 말한 온도 조건이랄지, 그 다음에 그 스피드, 그러니까 적층하는 스피드랄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구현을 잘 못하게 되면은 제품이 다 만들어진 후에도 뒤틀림 현상, 열에 의한 뒤틀림 현상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젠 제조업의 뿌리 기술로 거듭난 3D 프린팅. 사실 기술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이낙규 원장은 한국 제조업의 성장을 실현할 열쇠를 찾아 헤맸는데요. 미국을 제조업의 어떤 그런 부흥기로 다시 삼겠다라는 정책을 핍니다. 그것이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그 기술 중에 하나를 3D 프린팅 기술로 제조 산업을 갖다가 제조 혁신을 하겠다. 그랬을 때 이제 저희들은 제가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이 그 3D 프린팅 기술을 따라 붙으면은 우리도 승산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Last year, we created our first Manufacturing Innovation Institute in Youngstown, Ohio. A once shuttered warehouse is now a state-of-the-art lab where new workers are mastering the 3D printing that has the potential to revolutionize the way we make almost everything. 당시 국내에선 3D 프린팅의 개념도 없었기에 그는 연구를 시작하기도 전에 난관을 만났죠. 3D 프린팅을 담당할 부서가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산업부 정부 내에서도 어디가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계 로봇 그 산업에 있는 그런 과가 적당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전기전자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전기전자과로 이제 왜 들어오게 됐냐 했더니만 그 전기전자과에서 담당하던 게 그 3D라는 담당이 있었습니다. 그 3D는 뭐냐면 그 3D 홀로그램, 3D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3D 프린팅도 3D자가 들어가니까 그래 여기 전기전자과에서 담당을 해라고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전기전자과에서도 이게 3D 프린팅이 도대체 뭐냐라고 해가지고 그 기술에 대한 원리랄지 이런 거를 설명하는데 굉장한 많은 시간이 들였습니다. 거기서 지금 현대자동차나 실제 단단한 금속 3D 프린팅 시대를 열어준 이낙규 원장. 그 덕분에 대한민국 제조업은 더 넓은 분야를 개척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3D 프린팅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거죠. 실제로 두 개를 한번 단면을 갖다가 비교를 해보시면 기존의 제품은 이제 꽉 찬 형태로 되어 있지만 이 3D 프린팅으로 만든 제품은 이 안에 벌집 구조 형태로 되어 있죠. 이건 3D 프린팅 공정을 써가지고 제품을 경량화시키는, 특히 이제 항공 우주 부품에는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이 유행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군함 동력의 핵심 부품을 3D 프린터로 수리한 것을 시작으로 항공무기 발칸 대공포의 부품을 제작했는데요. 최근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손잡고 우주발사체 부품 제작에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우주 발사체의 연료의 어떤 그런 추진체에 들어가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쉽게 이제 사실은 이제 만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힘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힘이 그러니까 찌그러지느냐를 갖다가 이렇게 봤더니만 열에 의한 변형이 생기는구나라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어떻게 잡았냐면 열이 발생하고 약간 식는 과정들을 조금씩 더 주면서 저희가 컨트롤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힘 현상이 좀 많이 완화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너무 많이 식어가지고 그 박리,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그러니까 결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최적화된 어떤 그런 스피드하고 에너지 밀도를 줘야겠구나 해서 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의 연구원 시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을 보여준다는데요. 여기가 이제 제가 이제 연구하던 제 연구실 방입니다. 그대로 다 있네요. 한쪽 벽면에 빼곡히 연구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내가 물 좀 일주일에 한 번씩만 좀 주라고 했는데 잘 주고 있네요, 누가. 죽지 않고 있네요. 3D 프린팅의 상용화를 이룬 연구자로 인정받으며 각종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그간의 노력이 드디어 빛을 발하던 순간이었죠. 3D 프린팅 기술 수준 평가 전문가로 위촉합니다. 라는 게 2018년에 했었네요. 요거는 연구원에서 표창장 받은 거네요. 이것도 융합에 관련된 것들을. 요거는 그의 발자취는 한국 제조업 역사와 길을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정도의 연구 경력이시면 이 정도 상패를 다 받으시는 건가요? 글쎄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좀 많은 편이에요. 이거 사실은. 이 정도로 가지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박사학위 논문 썼을 때 그 박사학위 논문인데요. 대학원 시절 지도 교수님의 한마디가 그의 연구 철칙이 됐고 지금의 자리까지 이끌었다고 하는데요. 박사학위를 갖다 승인을 하는 것은 네가 이 박사가 이 분야의 최고라는 것이 아니고 이 분야를 연구할 수 있는 자격을 내가 주는 것이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 박사가 최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나도 논문도 굉장히 외국 저널에 아주 그 논문도 많이 쓰고 내가 이 분야에서는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업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썼던 논문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아이디얼한 조건에서 제가 논문을 썼던 거고 실제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이론과 같이 정립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그걸 많이 느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많은 그 시행착오랄지 그다음에 더 많은 연구 실제적인 어떤 그런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 실제 산업 현장에 있는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 그리고 기술적 문제에 해답을 주는 것이 그의 역할이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존재 이유입니다. 기업 혁신을 위한 마스터키 기술, 일명 키테크 연구에 전력을 다하는 연구원. 최근에 키테크 중 반도체 분야에서 큰 성과를 냈다고 하는데요. 반도체 전 공정 중 유일하게 국산화율 0% 소재였던 구리 도금액의 원천 기술을 개발한 것입니다. 반도체 공정에는 그 도금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도금액의 평탄도를 갖다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그 액을 갖다가 저희가 개발을 해가지고 저희가 원천 기술을 갖다가 확보를 함으로써 그런 추후에 혹시라도 소부장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을 경우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제품에서 필요로 하는 직선에 가까운 평탄한 표면을 구현했는데요. 이 기술은 R&D 시작부터 실험실 수준이 아닌 양산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야, 진짜 잘했네. 기술 이전한 기업과 제품을 출시하며 새로운 산업 시장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수요 기업이 원하는 고평탄 도금막을 얻기 위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탄재를 사용한 게 아니라 그 오목 형상을 유도하는 오목 형상 유도제, 그다음에 볼록 형상을 유도하는 볼록 형상 유도제를 개발해서 두 개를 섞어서 세계 최고 수준, 1등 수준의 고평탄 도금막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뛰어난 생산기술 개발을 위해 소재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낙규 원장.
오늘은 한국 유일의 희소금속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이건 이제 그 몰리브덴이나 텅스텐 같은 이제 고용점 소재를 보순도화시키는 장치가 되겠는데요. 99.99%까지 순도 높인 소재가 얻어질 수가 있고요. 95%짜리를 희소금속을 재련하고 정련하는 가공 기술을 기업과 함께 연구합니다.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희소금속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조금 소량 나오는 어떤 금속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미래 자동차 산업, 반도체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하게 된 시점이 이제 도래하게 된 거죠. 산업의 비타민이라 불리는 희소금속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자동차에 활용됩니다. 국내 첨단 산업의 필수 소재인 만큼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죠. 이낙규 원장은 희소금속 확보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필수 소재인 몰리브덴은 매장재가 편중돼 있어 수급이 어려웠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우즈베키스탄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희소금속 가공 기술을 전수해주고 몰리브덴을 안정적으로 수급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낙규 원장이 힘쓰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이 그런 자원들이 굉장히 매장량이 많고 풍부하게 그거를 가공을 하고 또 이렇게 수출을 하고 하는 그런 기술력은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협력이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걸 또 우즈벡 정부에서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즈베키스탄과 희소금속 동합금 생산기술 협력 MOU를 체결했는데요. 소재 확보를 위해 이낙규 원장은 직접 발로 뛰고 있죠. 사실은 이제 부품을 제조한다. 그러면 부품을 제조하는 첫 번째 단은 소재입니다. 소재. 이 원재료를 과연 어떻게 공급을 잘 받을 것이냐.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나지가 않는 그런 금속이거든요. 그래서 뭐 호주,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 중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 저희가 그 수입 다변화를 갖다가 저희가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실험실의 벽을 넘어선 순간 대한민국 제조업은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그 여정을 중소 중견기업과 함께한 이낙규 원장. 그는 대한민국 제조업의 든든한 견인자입니다. 감사해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멋지네요. 제가 가방으로 보관하겠습니다. 원장님 제일 마음에 드시는 문구는 어느 부분일까요? 이거 첫 번째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의 기술 혁신은 곧 국가 경쟁력의 열쇠입니다. 우리 생산기술연구원은 우리 이 중소 중견기업의 정말 그 산업 경쟁력을 갖다가 일으키는데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는 곳에 제가 이건 놓겠습니다. 그리고 손님들 왔을 때도 YTN 사이언스에서 촬영을 했다고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산업 문제에 대한 답은 과학이다라고 적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산업에서의 어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어디서 나올까요? 과학기술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더욱더 발전하여서 국가 산업 경쟁력을 갖다가 일으킴으로써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빨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